한일 갈등 타파연대의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징용, 보상, 추가 요구 배후 단체와 단절해야 한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4일 출범하면서 대법원 판결이 종료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의 일제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을 국제법에 반한 판결로 본 대법관 권순일 조재현의 반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의 민관협의회 방식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권순일 조재현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관하여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 회담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 청구 요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대일 청구 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라고 정하였고, 대일 청구 요강 8개 항목 중에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에 변제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1961년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상을 일본 측에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질의에 대하여 한국 측은 나라로서 청구하는 것이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은 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1년 중앙지법 김양호 부장판사도 일본 제철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하면서 1965년 8월 한국의 장관은 청구권 협정 제1조의 무상 3억 달러는 실질적으로 피해 국민에 대한 대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적시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보상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결론 내렸고, 이에 따라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서 박정희 정부는 청구권 보상과 관련하여 인명보상 및 재산보상으로 8만 3,519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통해 파악한 징용 피해자 14만 8,961명을 상대로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에서 정한 대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상을 국내에서 조치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법의 징용 피해자 승소는 국제법 위반은 물론 한국 정부가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 그간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개인 보상을 일체 도외시한 잘못된 판결이므로 논의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민간협의회가 징용 관련 확정 판결을 받은 3건의 원고 15명 중 생존자 3명을 두고 벌이는 대화가 기대하기 힘든 까닭은 이들 사건을 둘러싼 유족들과 과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종북주의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문제의 진전이 없으면 미래의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생각은 피해야 한다며 외교적 우회로를 찾으려 하나, 일관되게 한국의 문제 해결을 전제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충돌할 뿐이다. 한일 간 소모전은 이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특정 세력들의 프로파간다 문제인 까닭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내의 반일 동상을 세우고 보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외교적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징용 관련 배후 단체들과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그리고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하여 그간 정부가 집행한 피해자 개인 보상 내역을 소상하게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2년
7월 6일 한일 갈등 다파연대 이상입니다.